근데 이 갈등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생긴 갈등 중에서 젠더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비롯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성장이 멈췄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소득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는 내가 남보다 조금 덜 늘어났더라도 내가 늘어나고 있으면은 큰 불만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70년대 고도성장기에서 겪었던 경험이거든요. 70년대 누구나 어제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남이 조금 더 빨리 올라가도 큰 불만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갈등이 생긴 것 중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방이 잘 되면 수도권이 잘 못 되고 수도권이 잘 되면 지방이 못 되고 아니면은 남성이 일자리를 더 가져가면 여성이 일자리를 못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상호 간에 이제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그런 어떤 갈등이 더 커진 것 같거든요. 내가 잘 되려면 남이 진짜 못 돼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제한된 자원의 상황 속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성장을 유도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그렇고 우리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성장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늘상 나오던 얘기지만은 규제를 최대한 억제하고 창의력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새로운 산업들이 많이 태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저는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조금은 더 세밀하게 좀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던지긴 했던 게 이번에 저희가 쇼츠 공약에서도 예를 들어 KBS 관련해가지고 개혁하겠다 이런 걸 쓸 때 뭐 태종 이방원 이런 얘기도 있고 사극도 있고 뭐 국제뉴스 편성해라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은 제가 가장 제 나름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KBS가 가진 그런 영상 아카이브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다 공개해라 이런 거였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런 민간의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반이 되는 1차 자료들이 많을 때 2차 자료, 3차 자료 이런 거 생산하면서 막 늘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저도 옛날에 사업할 때 보면요. 뭐가 있었냐면 제가 교육용 앱 만드는 사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풀이 앱 같은 거 만들었는데 이 앱은 만들면 무조건 뜰 수밖에 없는 앱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운전면허 시험 앱. 네. 운전면허 시험 보신 분은 알겠지만 운전면허 객관식 문제 그거 풀려면 이렇게 앱으로 하는 게 굉장히 편할 텐데 지금은 나왔죠. 그런데 그제 제가 사업할 때만 하더라도 앱이 안 나왔어요. 앱을 하려면 그 운전면허 시험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그거를 일부 특정한 출판사들에게만 줍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 문제집 형태로는 풀 수 있는데 앱으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상한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그 시절만 해도 요즘에 약간 달라지 그 시절에만 해도 그 크라운 출판사라는 평소에 다른 책으로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지만은 운전면허 시험 보는 분들은 다 한 번씩 보는 두루마리 문제집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정말 사업을 해보고 싶은 젊은 앱 제작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무조건 되는 건데 하면서 그냥 천하만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공적인 어떤 영역에 생산된 생성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 민간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것들을 2차 산물화하고 3차 산물화하는 것들은 최대한 개방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런 게 덜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도 지난번에 광주에 가가지고 데이터 산업, AI 산업 같은 걸 굉장히 진흥하겠다 했는데 그 이면엔 이런 게 있어요. 보면은 그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만 조금만 높여주면은 사업의 영역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저도 이제 컴퓨터공학과 경제학과를 나왔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돈이 오가고 이렇게 산업이 발달하는 그런 어떤 핵심 그리고 많은 인재들이 들어가서 겨루는 곳이 월가의 금융가 이런 걸 곳입니다. 보면은 월가 이런 데 가보면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 경쟁하고 잘된 사람은 막 돈 떼돈도 벌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120시간 노동해가면서 열심히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 어떤 대학교에서 진짜 뛰어난 컴퓨터 전공자와 경제학을 전공한 그 금융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능력자가 모여서 회사를 만든다 하더라도요. 뭔가 그런 자동 트레이딩의 상품 만들려고 하면요. 진입장벽이 너무 커요. 예를 들어서 증권 실시간 시세 받아오는 데이터 가격 이런 게 몇천만 원입니다. 네.
내가 딱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매를 하면은 돈을 벌 수 있겠지라는 것 때문에 한번 오늘 밤새워서 만들어 볼까 하면은 돌리려면 몇 천만 원을 먼저 내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자고 말죠. 그럴 바에야. 그 머리를 쓰느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젊은 세대가 자신의 새로운 영역을 만들 수 있는 데이터나 아니면 이런 산업에 대한 접근성이라는 거는 공정 이용이 허용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특허 같은 것들도 보면은 우리 일반 특허, 표준 특허 이렇게 있고 하지만은 이 표준 특허라는 거는 진짜 공정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야지만이 다음에 그걸 응용한 산업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뭐 그런 지점들이 데이터 산업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꼭 공공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야지만이 다음 단계에서 더 큰 부가가치를 나올 수 있는 것인데 독점에 의해서 막혀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나라에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데이터 거래소라는 것도 그래서 요즘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우리나라는 인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절대 인구는 세계에서 몇십 위권일지 모르겠지만은 전자기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인구 수로 따지면은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갈 겁니다. IT와의 결합도를 봤을 때. 그럼 이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라는 거는 새로운 산업의 밑거름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 이런 거요. 야구 자주 보시죠. 미국에 보면 무수하게 많은 야구 통계 사이트들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회사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문자 중계에 그 야구 데이터를 공급하는 그 모 회사, 스포츠 모 땡땡 회사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야구 통계를 만드는 민간 사이트들이 활성화가 안 돼요. 거기 역시나 또 데이터 쓰겠다 그러면 독점이라고 많은 돈을 내라 그래요. 근데 그 독점할 권한을 누가 줬습니까? 그러니까 KBO라는 그런 어떤 조직이 거기에다가 준 거 아니겠습니까? 독점으로. 근데 그거는 그것 때문에 야구에 있어서 수많은 다른 부가가치 산업의 발전을 지금 막아세우고 있는 것이죠. 통행세고 자리세인 것이죠. 그거 솔직히 돈만 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기록원 고용해가지고 누구나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뭐냐면 데이터의 공정 이용이라는 것이 정말 젊은 세대에게는 큰 기회가 되는 것인데 우리 후보가 데이터와 AI 산업에 있어가지고 그런 물꼬를 트겠다고 한 것은 나름 그러니까 굉장히 큰 고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당의 방침도 그렇고 아까 제가 KBS의 영상 아카이브 얘기했지만요. KBS 영상 아카이브가 개방되잖아요. 만약에 아니면 개방 무료가 아니더라도 오픈소스화 돼서 공정 이용 가격. 예를 들어 어떤 유튜버가 그거를 쓰면은 분당 얼마를 내면 된다. 이런 공정 이용의 원칙만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나라의 유튜브 콘텐츠 만드는 품질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정치 평론을 하는 유튜브 방송도 자료화면 같은 것을 왜냐하면 KBS는 국민의 수신료를 바탕으로 준조세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방송국이기 때문에 저는 공정 이용을 하게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했을 때 그러면은 정치 유튜버의 수준도 올라가겠죠. 맨날 말로 때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뒤집어졌다. 세상이 바뀌었다. 드디어 끝났다. 이준석 또 끝났다. 뭐 이러면 이거 안 하고도 방송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 그러니까 저는 우리 경제는 앞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분업화되고 오픈소스화되고 그리고 부가가치를 얻는 방식으로 발전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거기에 있어가지고 우리 후보가 주장했던 데이터와 AI에 있어가지고 체계적인 산업화라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